오늘은 상열하한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되게 쉬워요. 위에는 열이 차 있고 밑에는 차갑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옵니다. 위로는 뭐 열이 이렇게 열불이 나요. 뭐 땀이 막 줄줄 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화끈거린다고 하기도 하고, 뭐 두통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밑에 발은 저는 위에만 열이 막 나고요. 밑에는 차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자주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상열하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생기는 이유를 한의학에서는 이걸로 봐요.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좀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좀 열한 기운은 밑으로 내리고 이러면서 몸의 대사가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게 깨져버리면 이제 위에는 화만 쌓이고요, 밑에는 차가운 기운만 쌓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위로는 열불이 나고요, 밑에는 차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상열하한증이라는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길까요? 순환이 잘 안 돼. 네, 뭐 순환이 안 되는 건 어느 정도 정답이죠? 풀지를 좀 못해서 열받는 거야. 좀 어렵죠? 네. 일단 답은 요거 때문이에요. 혈액이 편중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혈액이 있는데 혈액이 곳곳으로 전부 다 잘 보급이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우리 몸의 온기라는 거는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거든요. 혈액이 잘 가는 곳은 열이 잘 가는 거고요. 혈액이 안 가는 곳은 점점 차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로만 혈액이 몰리고 밑으로는 혈액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혈액이 자꾸 편중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왜 혈액이 편중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인체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해부도를 가져왔는데, 우리 위에는 뇌가 있죠. 그리고 요 중간쯤 요 흉격 쪽에 이제 폐랑 심장이 있죠. 그리고 횡격막 밑에는 간이랑 뭐 소화기관들이랑 콩팥 이런 것들이, 자궁, 방광 이런 것도 있고 분포에 있어요. 자,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어떤 장기부터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심장? 네, 심장이 중요하죠. 심장 멎으면 바로 죽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헤드, 폐. 폐도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뇌. 뇌도 그렇죠. 뇌도 뇌사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바로 생명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장기들은 대부분 위쪽에 몰려 있어요. 잠깐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렇죠? 간장 쪽에 해독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랑 뇌, 폐 이런 위에 쪽 장기들은 대부분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을 살리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이 좀 모자른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위쪽으로 이런 중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좀 공급시키려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뇌, 대부분 하여튼 위쪽에 있는 장기들의 혈액이 좀 많이 몰리는 특성이 있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밑에 장기들은 상대적으로 좀 혈액이 안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좀 모자란다 이러면은 대부분 위쪽으로는 혈액이 몰리면서 열이 좀 이렇게 쌓이고요. 밑으로는 좀 차지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뇌 쪽에 몰리면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심장 쪽에 몰리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함이나 불면이나 이런 게 생기고요. 또 간이나 근육 이런 데 몰리면 간 쪽은 호흡이 불편하다든지 옆구리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근육 쪽에는 땀이 많이 난다든지 몸에 체온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오고요. 위장관에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 소화불량증이나 배가 차다든지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시게 되고요. 신장 방광 쪽으로 가면은 몸이 붓는다든지 소변량이 감소가 된다든지 방광염이 자주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고요. 하복부 쪽에서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또는 성기능 감퇴 이런 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좀 연합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상열하한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혈액이 편중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혈액 순환장애예요. 혈액량은 괜찮은데 순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기울, 습담 이렇게 써놨는데, 습담이란 거는 노폐물로 보시면 되고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혈액이 잘 안 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울이란 거는 스트레스로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고요.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혈액량 부족은 이제 혈압증이라고 하는데 혈액량 자체가 부족해도 몸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혈하한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 스트레스가 요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은. 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머님들도 그렇고 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선사시대 원시인이 맹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결정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의 항진이 나타나요. 일단은 맹수를 보면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공이 좀 확대가 되고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심장이 좀 빨리 뛰게 되고요. 호흡도 좀 가쁘게 해서 좀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요. 좀 상대적으로 이런 당장 필요 없는 장기들은 혈액을 좀 안 보내서 위장 소화가 좀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은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상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게 오래되면은 이제 상혈하한증처럼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가 상혈하한증이 있다 이러면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노래 부르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기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빨래 청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 몸에 혈액이 좀 부족해지고 내 몸이 좀 허해졌다 이러면은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약을 써요. 상혈하한증에 딱 좋은 약 없어요? 하면 그런 약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내 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런 변증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을 해서 써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몸이 좀 편해지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상혈하한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은 몇 번의 뭔가 징조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증상이 생기는데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조금씩 뭔가 변화가 나타나요. 뭐 조금의 변화에는 좀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를 하면은 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언제나 잘 관찰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하시고요.